자,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험은 독해 1, 2, 3 부분 그냥 대놓고 어려웠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생각보다 시험을 많이 보더라.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독해 부분 어렵습니다.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답들은 그러니까 보기로 나와 있었던 한자들은 어렵지 않았는데 그걸 고르기까지의 해석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해 이 부분도 예전에는 좀 간단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죄다 거의 다 설명문들이 지금 다 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뭐 모르는 책 이름도 나오고 무슨活동 행사 같은 것들도 나오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6급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5급에 내려와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있죠. 독해 3부분은 문제 풀기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보기 ABC에 대해서 고르고 그걸 지문에서 찾아서 풀기는 쉬웠으나 전체적으로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올바른 것은 이런 걸 고를 때는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조금 올렸어요. 오늘 독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일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기죠. 여기에서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하시면 뒷부분 문제 못 풉니다. 혹시라도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 독해 3부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1, 2부분보다 쉬우니까 3부분 얼른 풀고 오셔서 앞으로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 보기 ABCD 보고 유추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독해 1부분은 공부하실 때 단어만 외우시면 이거 진짜 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외웠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목적어 그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까지를 다 외워주셔야 5급은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시험 점수가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럼 독해 1부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뭔지는 몰라요. 이렇게 지금 형용사가 대충 나와 있는데 여기 1번에 딱 시작을 합니다. 1번 문제 앞에 봐주시면 10分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매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형용사 자리예요. 1번도 차트다. 그쵸? 형용사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주세요. 好学라는 표현은 이때 好는 이제 좋아하다라는 원래 그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몰라서 好라고 읽었어도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쵸? 공부하기 좋다라고 지금 1번 뒤에는 좋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자리도 좋은 의미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빨리 ABC를 봐주세요. 얘는 망이니까 그 좋은 의미는 아니죠. 바쁘다, 탈락.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 한자에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하잖아요. 동물들 등 구분과 형용하는 얘는 뭔가 동물이랑 나와 있으니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10번 이 단어는 좀 알고 D번 샤오치 기가 뭔가 작아 원래 이제 째째하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얘도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B번과 C번에서 골라줘야 되는데 느낌상 사람이고 뭐 배우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동물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으로서라도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香香演员侯宝林이라고 해서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무시해요.演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배우. 그렇죠? 香香이라는 표현은 이제 중국에서 그 하나의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 약간 경극과 같은 소리로서 팍팍팍 하는 거 있는 거죠. 이 사람이 只上过3年小学라고 나왔네요. 여기 초등학교를 3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일단 그러나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오늘 정답은 요거에 근거해서 일단 뒤에도 한번 하겠지만 정답은 C번입니다. 진펀 아이고 이렇게 쓸까요? 마음이 급했네요. 진펀이라는 표현은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니까 부지런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A, B, C, D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조금 오바를 많이 공부하시라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총망이라는 표현은 한자 이제 찾아보시면 매우 바쁘다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 보이시나요? 匆忙强调的是时间紧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타이트한 것을 강조한 걸 바로 총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긴 바쁜데 시간이 딸려서 내가 바쁜 걸 바로 총망이라고 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你行程那么匆忙. 야, 너 일정이 그렇게나 바쁜데 일정이 그렇게나 빽빽한데 일정은 시간에 맞춰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망은 시간이 타이트한 거에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촉망 외에 바쁘다란 뜻으로 얘가 이렇게 독해 부분에 같이 나와서 세 개 중에 고르세요라는 네 개 중에 고르세요가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망이라는 표현도 바쁘다요. 바쁘다인데 얘는 부사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수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지망은 급하게, 황급히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보이시나요? 事情紧急, 어떤 사건이 되게 긴급해요. 或 아니면 心里着急,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고 망이 바쁘다는데 마음이 바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촉망은 형용사로서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타이트한 거예요. 지망은 부사로서 그래서 지지망망더라는 표현을 두 번 중첩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볼까요? 갑자기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요. 我们急忙找地方躲避라는 표현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급하게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라는 단어 보이시죠? 지망은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리엔망이란 표현도 얘도 망자가 들어갔으니까 바쁘다예요. 그렇죠? 얘도 품사는 부사로서 얼른 황급히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럼 얘랑 또 같이 막히죠? 또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단어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황급히 얼른이라는 말로밖에 형용이 안 되지만 중국어는 쓰임새가 다르니까 그 쓰임새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리엔망은 强调的是 강조하는 게 反应快, 그러니까 반응을 빨리, 동작을 빨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看到老人上了车, 이 노인이 차에 타는 것을 보고요. 他连忙站起来 보이시나요? 급하게 일어섰다라고 할 때 그때 급하게는 내가 마음적으로 급한 게 아니라 동작을 빨리 급한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일어서서 让座位了, 여기 보이시죠? 자리를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 세 개 구분지어서 같이 묶어서 외워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 보기에 나왔었던 촉망이라는 표현은 매우 바쁘다라는 형용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나왔었던 狡猾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狡猾라는 표현은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제가 아까 이렇게 동물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狐狸, 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우는 是입니다. 一种狡猾的动物, 되게 교활한 동물이에요. 사람을 형용할 때 교활하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3번 제가 오늘 진펀이라는 표현은 부지런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진펀 대신에 진라오라는 단어에도 부지런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진라오는 부지런한 건데 내가 농사일, 밭일 이런 거 부지런할 땐 진라. 왜냐면 라오동,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진펀의 펀은 분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걸 바로 진펀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펀的人,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可以走得更远, 더 멀리 그쵸,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고요. 오늘 네 번째 나왔던 小气는 기가 작다라는 뜻이니까 째째하다라는 뜻이죠. 얘 반대말을 아셔야죠. 바로 그쵸, 大方이라고 표현을 하죠. 단어를 외우실 때 좀 묶어서 같이 외워주세요. 여기 봐주시면 那个小气的妇人이라고 해서 그 째째한 부자가 怎么样了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사람을 형용할 때 쓰는 단어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아까 허바린이라는 샹샹演员이 굉장히 학교는 이렇게 못했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했대요가 1번 문제였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에 풀러가야 됩니다. 2번 문제는 어떠한 말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읽어봅니다. 요 이츠 한 번은요. 他为了买 뭘 사요? 书, 그쵸, 보이시죠? 买了为了买一部明代的笑话书라고 해서 명나라 때의 어떤 웃긴 책을 사려고 했대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는 몰라요. 아까 뭐 슈엘랑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 한자가 좀 낯설어서 슈엘랑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상관없이 요렇게 쌍괄호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나오면 슈밍, 서명이라든지 띠엔밍, 영화 이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독해 일부분에서는 서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유명한 책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책을 이제 사려고 跑遍了. 跑는 이제 뛰다닌 거죠. 삐에는 우리 그쵸, 양사로서 원래 한 번, 두 번이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 뛰어다녔다. 跑遍了. 예를 들어서 세계 여러 군데를 여행했어요. 游遍了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跑遍了 막 다 돌아다녔어요. 어디를요? 베이징 所有的旧书摊. 탄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노점상 이렇게 다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들을 바로 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 책들을 파는 데를 다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이 뭔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책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后来 후에 왜냐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当他得知 得知이라는 표현은 그냥 알게 됐어요. 北京图书馆有这本书라고 표현했네요. 잠깐 그럼 여기까지. 이 사람이 이걸 찾으려고 이 책을 찾으려고 여기 온갖 서점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탈을 다 돌아다녔는데 2번 뭔가 나오고 후에 베이징 도서관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책을 구했다 못했다라는 말이 나와줘야 이 사람이 후에 베이징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번 보도록 합시다. 得到了大家的支持得到支持이라는 표현은요. 지지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이상하죠? 여기를 갔는데 도서관을 간대요. A번 탈락. B번 结果还是没找到. 그죠?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를 다 따라다녔는데 못했으니까 못 찾았으니까 도서관에 갔을 거 아니에요. 정답은 B번임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 复印了好几本. 여러 권을 복사했습니다. 복사랑은 상관없고요. D번 但不小心把书弄脏了. 이 책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돌아다녔지만 못 찾아서 후에 도서관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不能 할 수 없습니다. 外借时이라고 표현했네요. 外借 밖으로 빌려주는 걸 몰라 이제 알게 된 순간이죠. 여기 봐주시면 当什么什么时이라는 표현은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징 도서관에 있는데 밖으로 빌려주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비엔 이거 부사 하나 체크. 비엔은 바로 지오라는 뜻이 되겠죠. 决定 바로 결정했습니다. 뭘요? 去图书馆抄书.抄书는 이제 책을 베끼는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책을 베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3번 문제 풀러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책을 도서관에 있다라는 걸 알고 가서 베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합시다. 当时 그 당시에는요. 正是딱 뭐뭐이었습니다. 베이징 最冷的时候 베이징이 가장 추울 때였어요. 他每天都 매일 모두 3번이 나와 있고 조사 这가 나와 있고 뒤에 광풍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미친 듯한 바람을 뭐하고 조사와 목적어를 이루어서 3번은 그쵸 동사가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冒着大雪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랑 운율 흔히 말하는 라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동사, 이 부분도 동사죠. 그러면 바람과 큰 눈을 무릅쓰고 그럼 여기 3번에도 이걸 이겨내고 무릅쓰고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3번 A, B, C, D 중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자에 제가 얘는 손수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바람을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손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사 마오라는 표현이 무릅쓰다인데 우리 모자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마오즈죠. 그러니까 무릅쓰다 여기에서 이렇게 무릅쓸 수 있는 그 모자까지가 내려간 거. 물론 앞에 한자가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여기랑 똑같이 무릅쓰고 머리로써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셔야죠. 그래서 그걸 찾아주시면 정답은 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동사용법은 잘 모르실 거고 우리가 명사용법으로 샨딩이라고 해서 산 정상으로 많이들 알으셨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바오추이 도서관 도서관은 간 거예요. 그럼 ABCD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션이라는 표현은요. 사람이 이렇게 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펴다, 펼치다. 그래서 목적어도 션쇼, 손을 피다라든지 쇼즈 이렇게 손가락을 피다라든지脖子, 제가 맨날 하는 거 목을 이렇게 조금 빼다라는 뜻을 하거나 시험에서는 션터라고 해서 머리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 예문 坐车时 차 탈 때요. 不要把头伸出窗外 보이시죠? 창밖으로 머리 내밀지 마세요. 伸头, 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칭 하다라는 표현도 伸展运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늘리다, 펼치다라는 뜻이고요. 이번에 호에이라는 표현은 손으로서 군인들을 뭔가
뭔가 이렇게 지시하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흔들다라고 할 때 바로 회. 그럼 얘는 흔들 수 있는 대장은 회쇼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다 회쇼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오늘 정답의 3번 띵 10번이었었죠. 띵이라는 표현은 머리로서 이렇게 맞봤다라는 뜻이 요게 머리로서 이 동작이 그렇습니다. 여기 볼게요. 天气非常寒冷.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子路는 자로예요. 그 공자의 그 제자죠. 顶着大雪 보이시나요? 큰 눈을 머리로 이렇게 이겨내면서 往前走 앞으로 갔습니다. 라고 해서 띵은 동사의 용법으로 있는데요. 제가 한 근 2년 동안 띵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일을 다 열어가지고 제가 정리한 걸 다 체크를 해보니까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顶不住家庭压力. 띵은 머리로서 이겨서 쭈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뿌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겨내지 못하다 띵不住压力.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띵은 명사의 용법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돼요. 샨딩이라고 해서 산 정상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여기 이거 정수리 맞죠? 더우딩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동작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의 바이라는 표현은 놓다 배열하다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놓다라는 표현에 그렇죠. 팡이라는 단어도 있죠. 근데 팡은 여기서 할 수가 없네. 얘는 이렇게 아무렇게 놓는 거 팡이라고 표현해. 근데 바이는 내가 줄 맞춰서 이렇게 내려놓다를 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봐주시면 바이팡이라고 얘기해서 놓아주세요. 무엇을요? 리서치. 오, 녹색 식물을. 근데 그 녹색 식물 그냥 이렇게 던지겠어요? 아니겠죠. 이렇게 예쁘게 잘 내려놓겠죠. 바이팡, 내려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어로서 바이정신타에서 마음가짐을 잘 놓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잘 바로잡다라고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동작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큰 바람, 아까 광풍 미친 듯한 바람을 이겨내면서 라고 할 때 바로 띵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풀러갑니다. 여기 봐주시면 쭈이종 최종적으로 什么了 동사 뒤에 그쵸 러가 붙죠. 이phần 시에 여기 또 목적어가 나네. 그럼 4번에 들어갈 단어는 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phần 시에 어떤 사업을 뭔가 한 거죠. 어떤 시에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무슨 징션이라 해서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냈고 정웨이 什么什么中师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정웨이는 무엇으로 대다라는 뜻이에요. 이다의 상상 이수 종실. 종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보니까 종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사라는 표현을 국어 사전에 돌려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4번에는 이 이번 시에 어떤 내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업하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걸 성취해냈다, 얻어냈다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되겠네요. A번 볼까요? 만족시키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쵸? B번에 뭔진 모르지만 얘도 이상해요. 말이 그쵸? 이상하게 좀 들어가고요. C번 I씨 뭔가 아껴. 사업을 아낄 수는 없고 그쵸? 정답은 오늘 D번 정취요 성취해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 앞에 단어 한번 볼까요? 更正式 더욱이나 뭐뭐입니다. 빙지의 这种精神 오늘 체크해야 될 단어 이 정신을 빌려요. 그렇죠? 기대서 지에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오늘 孜孜不倦 비倦 이거 제 단어에 피곤할 때 곤차죠. 그렇죠? 孜孜不倦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신과 같이 맞물려서 나오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하나 성취해냈고요. 이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오늘 4번 문제의 정지어보다 중요한 건 이 A, B, C들을 다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첫 번째 만주라는 표현은요. 만족하다, 만족시키다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만족하다예요.
우리 또 다른 표현 뭐 있죠? 이게 자꾸 인식이 잘 안 돼서. 그쵸? 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만족하다인데 만주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는 现在没有更多的要求了. 더 이상 내가 바라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하다라는 표현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목적어가 만주要求,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다라든지 需要, 필요, 条件, 조건, 愿望, 바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라고 할 때는 만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얘요, 得到 만주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만족했다라는 표현할 때도 得到 만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이는 이와 반대로 이 의미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만주는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어요가 키포인트라면 만이는 그냥 내 마음에 부합했다? 요구, 내가 원하던 거에 그냥 부합했다라고 해서 그걸 표현할 때는 바로 만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봐주시면 뭐뭐뭐뭐뭐도 만주러 상수 两个要求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구라는 표현은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선생님 구 말고 구리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구, 구리 둘 다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구우는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냥 어떤 사물이 나온 객관적인 자연,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서 이러한 일이 이 사람을 고취시키다, 고무하다라는 뜻으로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现阶段的成功, 지금 현 단계의 성공은 鼓舞着我们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고무시켰습니다. 무엇을요? 做出更大的努力, 더 많은 노력을 하게끔 이렇게 고취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鼓舞는요, 어떤 사물, 그 사물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라면 구리라는 표현은 용语言 말로써 힘내, 이게 바로 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3번, 즉 10번이었었죠. 아이씨라는 표현은 아이 좋아하고 씨 아끼다, 즉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강조하는 건 낭비하지 않아요, 상처내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목적어 아이씨 시간이라고 얘기해서 추상적인 목적도 가능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세요. 아이씨 시간, 아이씨身体, 몸 같은 것도, 그쵸? 건강도 좀 아끼시고 량식, 양식 같은 것들도 아끼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바로 아이씨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시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4번, 제가 여기다 오늘 별표를 칠게요. 이 정지호라는 표현은 보이시나요? 주로 사업을, 그래서 아까 우리 목적어 뭐라고 나왔었어요? 이판 시예라고 나왔었죠. 어떤 이러한 사업 등을 완성하다,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정지호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치 자료를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정지호는 동사보다 명사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성취, 성과, 업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이걸 정지호,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명사용법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더라 라고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 일부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독해 2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독해 2부분 계속 설명문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말은 보기를 먼저 읽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고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유출 한번 해줘 보세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이 핵심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지문에서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조금 더 편하죠. 그 다음에 요새 설명문이 나오기 때문에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가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요. 혹시 주제가 나온다면 주제는 문장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독해 이 부분도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문제가 다 이래요. 이 봤을 때 뭐야 읽기 싫게 생겼어 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무시해 주세요. 이게 뭐야? 神农架病学 지혜. 뭐 이렇게 하면 아 지혜는 알아요. 그렇죠?
뭔가 명절, 기념일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主题还未定还未라는 표현은 还没有라는 뜻이 되겠죠. 아직 定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神农架冰雪节라는 표현은 그냥 무슨 어떤 기념일, 그쵸? 명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빨리 문장에서 주티를 찾아주세요. 여기 주티 나와 있네요. 그쵸? 근데 여기 어미어미할 뻔했어. 여기 주제가 나와야죠. 이 따옴표가 주제를, 얘는 탈락. 이렇게 문제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비부문도 봐봐요. 여기는 몰라, 이건 모르겠고, 夏季的游客极少 보이시나요? 여름에 游客 여행객이 极就是 非常이라는 뜻입니다. 少 적어요. 그럼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夏季的游客 찾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줄 없고, 두 번째 줄 없고,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나와 있지 않아요. 10번. 얘도 안 읽혀. 그렇지만 화쉐장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화쉐가 스키장, 그렇죠? 스키장이란 뜻이고, 면지 부다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바로 뭐예요? 면적이에요. 빨리 그럼 화쉐장을 찾은 다음에 면적 나와 있나요? 얘도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는 건 절대 답이. 정답은 몇 번이에요? D번이에요. D번. 볼까요? 此次라는 표현은 这라는 뜻입니다. 2번에 冰雪节活动丰富. 이 어떤 활동, 행사가 풍부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봐주시면 여기活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A는 아니었었고 B, C는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D번이 답이었으니까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제11회, 그쵸? 여기 나와 있네요. 神农架冰雪节. 이런 거는 神农架는 몰라요. 저도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그냥 저기 그 스키장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버려요. 近日, 최근에, 요즘, 그쵸? 在天烟化学场开幕. 여기는 스키장 이름이 되겠네요. 버려요. 이런 거 버려요. 어디에서开幕 열렸습니다. 그렇죠? 개막했습니다. 此次冰雪节. 2번 이런 얼음과 그렇죠? 눈의 이런 지의 축제는요. 以什么什么为主题 A로서 주제를 합니다. 이가 우리 한자일 때 써이라고 하잖아요. 뭐뭐으로서, 즉 이거로서 주제를 합니다. 冰雪世界 이런 세계와 温暖运动, 운동을 그쵸?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열린대요. 볼까요? 只在 이거 제가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8월 시험에 나왔었죠. 저번 달 적중등각 때 했었었죠. 只은 의미, 뜻이란 뜻이다. 그 의미는 在 어디에 있습니다. 通过多种多样的冰雪活动. 답 나왔네요. 그렇죠? 많은 종류와 많은 모습의 행사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丰富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네요. 展示 보여줍니다. 라고 나왔죠. 뭘 보여줘요? 魅力. 매력을 보여주다. 展示魅力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매력이요? 이거가 作为 뭐뭐으로서. 이 제가 아까 무슨 스키장인가 뭐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지명 이름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난구어 雪都 라고 표현, 雪都 이때 뚜라고 읽겠다. 그렇죠? 도시라고 표현해야 되니까요. 남국의 어떤 눈의 도시의 매력을 보여줄 거래요. 제가 봤을 때는 화쉐장, 스키장이 아마 남쪽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홍보 행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 打造什么什么形象 보이시나요? 어떠한 이미지를 구축해 갑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력을 보여줘요. 展示魅力 이미지를 만들어요. 打造形象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이미지? 世界著名 세계 저명한 生态 생태 旅游目的地 라고 나왔죠. 여행 목적지의品牌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多种多样的活动이라는 표현을 더불어서 정답 丰富인 걸 알았죠. 요새 이렇게 독해 부분이 읽기 싫게 나와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그냥 가감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알게 뭐예요? 지명 이름, 사람 인명, 영화 이름, 뭐 옛날 사람들 이름 다 나오니까요. 모르는 거 그냥 무시하시고 하나씩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독해 공부 끝났으니까 이어서 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쓰기 조금 중요하니까요. 쓰기까지 같이 봐주세요.